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주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던데요. 네.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올해 노벨 평화상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랜 내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이끈 공로로 산토스 대통령을 2016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달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부와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64년 농민 반란으로 시작돼 반세기 동안 이어진 내전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콜롬비아 평화협정 주역들이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민투표에서 평화협정안이 부결되면서 수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왔었던 터라 예상을 다소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평화상은 역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나 단체가 모두 376명을 기록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는 오는 10일 경제학상 그리고 13일 문학상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두 개의 상이 남아있군요. 자,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이 화면을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가 미 동남부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매슈는 2시간쯤 전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이 일대의 해안가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 행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주요 관광시설도 문을 닫았고요. 이틀에 걸쳐서 항공편 3천여 편이 취소되고 각급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매슈는 지난 2004년 플로리다를 강타한 찰리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의 규모는 풍속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는데 매슈는 앞서 4급에서 지금은 3급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 세력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기도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요. 미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4급에서 3급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매슈가 미국에 앞서서 북중미 지역을 강타했잖아요. 네, 그때는 4급으로 분류가 됐었죠. 아, 네. 근데 네. 아이티에 피해가 집중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카브리해의 극빈국 아이티가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망자 집계에는 다소 혼선이 있는데요. CNN 등은 260여 명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로이터는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무려 339명이 네.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정부는 3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2010년 1월 대지진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북서부 제레미에서는 도시 전체 건물의 80%가 무너졌는데 도로 상당수가 유실된 상태여서 구조대가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뮤다 남쪽에서 또 다른 허리케인 니콜이 형성됐다는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발표가 나와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차바 피해가 인명 피해까지 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계 각국이 참 이 재난 때문에 걱정인데요. 자, 이 어젯밤에 타이완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 타이완으로 여행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진은 어젯밤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이완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인데 규모가 6.0으로 작지 않아서 나라 전역에서 진동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네. 타이둥현 관광지 루이다오에서는 상점 천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났고요. 가오슝 등 남부 그리고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기상청의 뒤늦은 경보 메시지로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기상청이 지진 발생 7분 뒤에야 경보 문자를 발신했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4차례 일어날 정도로 지진을 자주 겪는 타이완에 지진 경보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세계 어디를 여행하시든지 좀 안전 문제 잘 점검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면서 이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10하루째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10일부터는요. 화물연대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추투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국정감사는 오늘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당에선 특검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자, 국감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예. 자,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새누리당은 오늘 보니까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서 정치 공세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렇지만은 야권이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문제 삼은 게 이른바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상 정권 그러니까 청와대를 겨냥하고 지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의혹 문제 제기의 최종 종착역은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까지는 밝혀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언론에서조차도 결정타가 없다고 이렇게 폐마하고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 주부터는 새누리당이 국감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소관 상임위 교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정말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또 흔히 말하는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의 헬세가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면은 단호하게 이건 검찰에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도 명백한 수사를 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의원님 뭐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도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미심쩍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의 대목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네.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례적으로 뭐 재단 설립이 됐다든가 또 이 정경련이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꼭 청와대와 관련된 개입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이상한 부분은 여야가 좀 다뤄볼 만하지 않나요? 국정감사는 국가의 사무를 1년 동안 행정부가 집행한 내역을 국민을 대신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뒤다보는 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핵이라든지 또 경주 지진 또 엊그제 태풍 때문에 발생한 극심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고 네네. 민생의 현장의 주소예요. 이런 거는 다 한 달 팽개쳐고 전부 미르재단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으로 야당, 제1야당, 국민의당 이 전체 하력의 90%를 여기다 쏟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진작 뒤다 봐야 될 그런 쪽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고 네. 저희 새누리당은 저 개인적인 또 입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일정 부분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비선 실세로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재단 설립금을 모금해서 올바르게 쓰지 않고 또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 일을 했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법의 처벌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국감 전체를 사실상 여기에 야당의 하력을 다 집중시키는 것은 의도가 좀 제가 볼 때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의원님, 예. 12개 상임위 중에서 6개 상임위가 이 미르재단 의혹을 다룬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과도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게 국가가 관련돼 있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니까 예. 한 개 상임위 정도에서 증인 한두 명 부르고 좀 이 의혹을 밝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분하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합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소관 그렇죠. 상임위에서 네.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북 지원금 모금을 사실상 정경련이 앞서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그 과거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정경련이 나서서 결론은 이 두 재단을 설립하는데 모금의 주역이 됐고 또 그 뒷 배경에는 한마디로 정권의 비선 실세가 있다면은 이런 걸 밝혀야 되죠. 네. 그런 거는 검찰에 맡기자 이거예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아쉽다는 네.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문제가 네. 있다면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요. 이 네. 특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네. 언론 우리 국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허술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면은 네. 이거 특검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아직 지켜보지도 않고 이걸 검찰 수사는 미리 이거는 미진하고 부진할 거다. 제대로 못할 거다. 특검 네. 이야기 들고 나오는 거는 순서상 맞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르재단은 뭐 검찰 수사 초기 단계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이제 상설 특검안이 요구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예. 야3당 공동으로. 예. 근데 이건 지금 317일 만에 돌아가신 사건이어서 예.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라는 평이 나오는데 요 특검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백남기 농민 이런 청문회는 이미 지난주 했죠. 지난번에 네네, 청문회는 했고요. 했죠. 그 특검 결과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야당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만큼 특별히 뭐 경찰 뭐 수사나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게 별거 안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이제 검찰의 부검 이제 영장을 받아서 이제 부검을 실시해서 네. 명백한 사인을 밝혀내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 사인에 따른 이번에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부검을 왜 부정하는지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검이냐 특검이냐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 청문회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은 자 청문회라는 게 결국 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국정감사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수사권이 있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특검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에 맡기자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조그만 하는 의혹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걸 다시 국회에서 특검 주장을 한다는 것은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이 구성되고 얼마나 또 많은 시일이 또 지나야 되겠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또 정쟁으로 흘러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국회나 국민들 간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런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네. 특검으로서 또 사회적 갈등이나 분란의 그런 단초가 계속되어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절차상 조금 이제 여야 혼란이 하나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야당이 공동 제출한 상설 특검안 예. 이게 법사위를 거치는 건가요? 그냥 본회의로 가도 되는 건가요? 상설 특검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사위 소관 상임위는 이제 법사위입니다. 네네. 예. 법사위에서 다뤄지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겠죠. 그게 알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같은 당에 계신 이 유승민 의원이요. 예. 강연에서 이 공권력이 과잉 진압해서 한 시민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보수 진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죽음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희 새누리당에도 유승민 의원처럼 그런 입장과 주장을 하는 동료 의원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네. 상당한 우리 새누리당의 이런 다양성, 무조건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일방적인 뒷받침만을 위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도 잘못했으면은 사과하고 또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뭐 워낙 여러 가지 뜨거운 쟁점들이 많아서 네, 전반적인 문제를 여쭤봤는데 의원님 상임위는 국토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예, 예. 영구 임대주택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민자고속도로는 쉽게 말하면 민간 투자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네. 신속하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민자고속도로는 흔히 말하는 수도권, 돈이 될 만한 고속도로만 수도권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반대로 도로공사,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고속도로는 쉽게 말하면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건설되어지고 있죠. 네. 이런 민자고속도로는 일반,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요금이 평균 1.8배나 비쌉니다. 네.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고속도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 부담은 국민들이 다 이용하는 국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네.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민자고속도로가 민간 투자자들에게 배만 불리는 이런 민자고속도로 건설 네. 정책이 계속 맞는 것인지 저는 계속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원님께서는 노동계 출신이시잖아요. 예. 철도노조 파업이 열 하루째 아닙니까? 예. 다음 주에는 더 확대될 것 같은 조짐이어서 걱정이 큰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한진 해운 사태의 여파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네. 철도에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해상과 육상 물류 모두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를 맞지 않을까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화물연대 파업 때도 제가 이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그걸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지난 2012년 파업 때 약 2,400억, 2008년 파업 때는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국가 신뢰도 하락과 같은 이런 엄청난 무형의 피해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가져가는 성과 연봉제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과 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이걸 점진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큰 공기업 정말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노조의 파업은 그냥 성공하고 힘없는 노조들의 파업은 실패하고 비정규직은 아예 노조도 없는 그런 가운데 저임금 이런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자신들의 조직력이 확고하다고 해서 국민 생활 경제를 너무 볼모로 잡고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네. 파업은 좀 자제가 되는 게 네. 좋죠. 의원님이 참 질문이 많은데요. 시간이 네. 다가서 끝으로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이제 노조 측과 정부 측의 가장 큰 이 시각이 대치되는 지점이 이번 파업의 불법 합법 여부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사 간에는 이거는 불법 합법 파업을 뭐 굳이 정부 입장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를 수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합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냐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파업의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더 노조를 설득하는 그런 네. 진솔한 모습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이걸 정책을 다 달성하기보다는 네. 좀 단계적인 달성을 통해서 아하. 노조원들의 이런 충격을 좀 최소화시켜 나가는 네. 그런 방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